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부천 이모시날 연등회가 전격 취소돼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연등회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짚어봤습니다. 불기 2564년 부천 이모시날 연등회가 전격 취소된 가운데 지난해 연등회 현장의 환희와 감동을 가정에서 다시 즐기면서 연등회 취소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내일로 10일주기를 맞습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0일주기 기획보도, 오늘은 첫 순서로 노 전 대통령의 삶과 불교와의 인연을 김해 봉화산 정토원 선진규 원장으로부터 들어봅니다. 조계종이 전국의 주요 사찰들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마스크 50여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위례 상월선언의 동안거 천막결사를 이끌었던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오는 11월 인도에서 부처님 8대 성지를 걷는 구법순례길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회가 전격 취소됐는데요. 신라시대 처음 시작된 연등회는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 잡은 데 이어 지금은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발돋움하는 등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축제, 연등회의 역사와 전통, 문화적 가치에 대해 홍진호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이, 스페인의 토마토 페스티벌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연등회가 있다고 할 정도로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는 이제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Wonderful event. It's great to be able to experience some of the Korean culture and traditions such as the Lantern Festival here. It's great to be here. I feel great because it's really nice when the lanterns are up. 삼국사기에는 866년 정월 대보름에 경문왕이 황룡사의 행차에 연등을 구경하고 고위 관리인 백관들에게 잔치를 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라 때 중국에서 수용된 연등회는 이 당시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널리 성행했는데 고려시대에는 평양과 개경은 물론 전국에서 일제히 열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 태조가 윤으로 장려한 연등회와 팔관에는 이후 먼 외국에서도 공연단체들이 참가했을 정도로 국제적 성격의 축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불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인도에서부터 중국까지 걸친 다양한 문화들이 불교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그런 역할들을 고려시대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던 게 스님들입니다. 불교가 억압을 받던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도 부처님 오신 날에 등을 다는 연등 풍습은 곳곳에서 행해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세종은 연등과 간등놀이를 행한 지 이미 오래돼 갑자기 금할 수 없다고 했고 종교를 넘어 임진왜란 당시에도 지속된 민족의 문화로 여겨졌습니다. 어디다 달았을까? 어디에 가서 간등을 하셨을까?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쟁 와중에서 그 군진을 비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군진 안에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연등행렬은 다시금 선보이게 되었고 1975년 부처님 오신 날 국가공휴일 제정 이후 이듬해부터 도심에서 대규모 연등행렬이 펼쳐졌습니다. 역사를 가로지르며 세상을 밝혀온 천년의 등불은 올해 국민들의 마음속에 더욱 환한 빛으로 각인될 겁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가 전격 취소된 가운데 지난해 연등회 현장의 환희와 감동을 가정에서 다시 즐기면서 연등회 취소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BBS 불교방송은 연등회 행사가 모두 취소됨에 따라 내일 저녁 7시 특집방송 함께해요 집콕 연등회를 TV를 통해 방송합니다. 이번 특집방송은 지난해 펼쳐진 연등회 어울림마당과 연등행렬, 회양한마당을 영상으로 다시 만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 연등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연희단의 무관중 자체 공연을 소개하고
동국대병원 의료진들의 연등 달기 현장,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불자들의 희망의 메시지와 불자와 시민들을 응원하는 부처 핸섬 릴레이 캠페인 현장도 소개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내일로 10일주기를 맞는데요. BBS 뉴스는 생전에 남달랐던 노 전 대통령과 불교와의 인연을 소개하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형님과 아우로서 노 전 대통령과 호영호재하며 지냈던 김해 봉화산 정토원 선진규 원장은 노 전 대통령을 앞서가는 사람,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회고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화마을 들녘이 한눈에 들어오는 봉화산 정토원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12년 선후배로 동네 큰형님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던 선진규 원장은 해마다 이맘때면 자연스레 노 대통령을 떠올립니다. 61년 전 새불교 농민운동을 위해 봉화산 정상에 호미던 간음성상을 조성하고 식목 사업을 할 때 만났던 중학생 노무현은 남달랐습니다. 이후 노 대통령은 정토원과 장유암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했고 대통령 재직 시절에는 해인사를 3차례나 방문하는 등 불교계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습니다. 지내놓고 나니까 특별한 참 학생이었고 청소년기를 지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내가 특별히 그 노 대통령을 바라봤을 때 평가한다면 앞서가요. 생각이 언제든지 앞서가. 그리고 돌아보질 않아요. 또 수행하는 스님 같아. 노 대통령이 마지막 가는 길에 자신을 찾으며 했다는 말은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호원을 내한테 보내면서 떨어지려고 마지막 가는 소리가 참 좋은 분인데 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언제든지 노 대통령이 그때 일국의 대통령이 마지막 가면서 참 좋은 분인데 과연 내가 좋은 분인가? 그러니까 반성을 자주 합니다. 노 대통령 서거 이후 49제를 지내고 11년째 해주고 있는 정토원의 추모부패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경내 수강전 앞들에서 봉행됩니다. 추모부패를 하는데 저 밑에서는 정식 추모부패를 상당히 줄여서 한답니다. 나는 여기 오전에 늘 추모부패를 하거든요. 내년 불교에서 그거는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또한 노무현 재단이 주관하는 공식 추도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가족과 재단 임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전 11시 봉화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됩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코로나19로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기도회를 회항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어제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봉축탑 앞에서 코로나19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2주일간의 릴레이 기도회를 회항하는 마지막 기도 정진을 진행했습니다. 또 희생자가 한 분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우리 사회노동위원회의 기도는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앞으로 계속 기도 드릴 것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가 사라진 이후 모든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는 천도제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조계종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부처님 오신날 연등회도 취소하는 등 국난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앞두고 전국의 주요 사찰들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마스크 50여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스님들과 종무원들의 마스크 포장과 배포 작업 현장, 권송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가 스님들과 종무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수북히 쌓인 상자마다 마스크를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혹시 모르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빠짐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대화도 줄입니다. 조계종과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앞두고 사찰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보내기 위해 마련한 마스크 48만 장. 마스크 구매와 발송비를 포함하면 4억 8천만 원 상당입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사찰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승적으로 종단의 방침에 마음을 모아줘 우리 불교는 시대 속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었다고 격려했습니다.
세상은 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자각하고 있기에 누구의 탓보다는 스스로 깨어있는 삶과 행동으로 자발적인 변화와 앞장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합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자비의 마스크 나눔은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동시에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고통은 나누면 더 덜해진다 그러잖아요. 같이 어려운 것도 같이 나누면 아마 전부 다 행복한 마음으로 다 이 고통을 이겨내지 않을까. 큰 일은 아닌데 이런 불극의 마음을 담아서 부처님 마음과 저희 사부대중 모두 마음이 이렇게 담아 전해졌으면 좋겠다. 마스크 포장에 참여한 스님과 종무원들은 국난을 함께 이겨내자는 마음을 한데 모았습니다. 우리 제대 행렬을 못했지만 문화부장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시절 인연이라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스님들과 불자들을 위해서 전혀 힘들지 않고 보람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단의 스님들과 종무원들이 손수 포장한 48만 장의 마스크는 전국의 조계종 소속 사찰 2,500여 곳과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도 전격 취소한 불교계는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을 발언하며 다시 한번 희망의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위례 상월선언의 동안거 천막결사를 이끌었던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오는 11월 인도에서 부처님 8대 성지를 걷는 구법 순례길에 나섭니다. 45일간 총 1,080km를 도보로 순례하는 이른바 만행결사의 현장이 될 이번 순례는 출가와 제가, 사부대중이 함께 순례길에 나선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역사상 초유의 천막 동안거 정진이 펼쳐졌던 위례 신도시 상월선언이 이번엔 불교 성지를 무대로 시즌2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른바 상월선언2 만행결사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도와 네팔에서 부처님 8대 성지를 걷는 구법의 순례길입니다. 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45일간을 하루 10시간씩 걸을 예정입니다. 부처님 탄생지와 열반지 등 성지 순례의 거리만 따져도 총 1,080km, 서울에서 제주까지를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우미 쪽은 한 5일 정도 걸어서 우미에 도착을 하고, 그래서 숙소 거기는 이제 대성 석가사 한국절에서 좀 머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장소인 기원종사 시라바스티 여기를 한 7일 정도. 특히 위례 상월선언 회주였던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이번 만행결사에도 참여해 25명 정도 규모의 순례단을 이끌게 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의 참가도 예상되는 가운데 상월선언에서 직액 소임을 맡았던 호산 스님과 시자 도림 스님도 순례길에 합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상월선언 결사의 이제 마무리의 가장 핵심 말씀은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정진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 수행이 근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종단이 되어야만이 이제 중흥도 될 수가 있고. 만행결사는 비구니 스님과 일반 제가불자들도 수행결사에 함께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제 수행에서도 굉장히 큰 전환점을 이제 제가 지금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라서 전환점이 될 것 같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됐습니다. 평생 부처님과 함께했던 그 제 생활 속에서 이번에 제가 단기 출가하겠다는 그런 정신 각오로 함께 하겠습니다. 순례단 구성이 마무리되면 세부 일정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전망입니다. 걷기 명상과 머무름 정진 등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는 상황에서 상월선언 때처럼 무건 등과 같은 청규가 정해질지도 교계 안팎의 관심거리입니다. 무엇보다 상월선언 시즌2 만행결사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열린 수행의 현장으로 한국 불교의 수행 문화에 또 한 번의 이정표를 세울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
지난 겨울 위례 신도시에서 펼쳐진 동안거 천막 수행 결사 정신을 대중들에게 전하기 위한 템플스테이 두 번째 프로그램이 서울 수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서울 은평구 수국사는 지난주에 2박 3일간 스노보드 국가대표 선수들과 일반인 등 9명이 참가한 가운데 두 번째 상월 무건 템플스테이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지 호산 스님과 함께 상월선언의 수행자들처럼 1인용 텐트에서 하루 한 끼 식사와 함께 오로지 좌선과 명상, 무건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최보군, 정혜림, 알파인 스노보드 국가대표와 김호준 스노보드 전 국가대표 선수 등은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상월선언에서 스님들이 얼마나 힘든 수행을 했는지 실감했다며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KCC 글라스와 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KCC 글라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재단이 진행하는 환경개선 사업 가운데 하나인 집수리 봉사에 필요한 바닥재를 향후 1년간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거듭 감사드리고 열심히 해서 KCC가 또 잘 발전해서 훌륭한 모범적인 사회적 공헌기업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재능과 기능을 가진 분하고 저희는 이제 사회에 어떤 뭔가 도움이 되겠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협약식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 사무처장 탄웅 스님, 사무국장 능학 스님, 김명주 KCC 글라스 총무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수도권의 비구니 승가교육 도량인 수원 복령사가 윤달을 맞아 화엄경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조상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화엄법회 무차천도제를 입제했습니다. 이번 법회는 대표적인 불교 경전인 화엄경의 가르침을 그림으로 표현한 80 화엄 변상도가 조성된 경내 대적광전에서 봉행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비구니 승가교육 도량인 수원 복령사 경내에 맑고 청아한 독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스님과 불자들이 법당에 모여 대표적인 대승불교 경전인 화엄경과 보현보살의 자비공덕 정신을 기록한 보현행원품을 한 목소리로 독송합니다. 수도권의 비구니 수행도량 수원 복령사는 불기 2564년 윤달을 맞아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화엄법회 무차천도제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주에 있는 유주무주 모든 영가들이 편안하면 우리도 편안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엄법회를 통해서 쌓은 공덕을 영가님들에게 돌리고 또 천도를 해서 입제식에서는 동아사 승가대학 원장 용학 스님이 직접 법문에 나섰습니다. 용학 스님은 화엄경 가르침의 핵심을 설하면서 보현행원품은 화엄경의 결론이며 보현행원은 악업장을 소멸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갖추게 되고 청정함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은 참을성이 생겨지게 되고 그 참을성이 생겨지면은 사람이 참회를 하고 또 남부끄러운 줄 알게 되고 참회를 했을 때 사람이 비로소 법문이 귀에 들어옵니다. 이와 함께 입제식에서는 복령사 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혜 스님과 율주 적연 스님이 시식을 맡아 일체 중생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장엄한 불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법회는 화엄경의 가르침을 그림으로 표현한 80 화엄 변상도가 조성된 복령사 대적광전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복령사 대적광전 내 외부 벽에 80 화엄 변상도 벽화 조성 불사를 마친 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화엄법회입니다. 복령사는 다음 달 9일까지 22일 동안 기도를 진행하며 이 기간 매일 화엄경과 보현행원품을 독송하면서 경전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탐구할 예정입니다. 대방강불 화엄경이라는 제목만 들어도 지옥을 깨뜨리는 그런 힘이 있는 경전이기 때문에 화엄의 사상은 일체 유심조로서 일체 삼라만상이 다 마음이 근본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이 도리를 깨달으면 지금 우리가 현재에 봉착하고 있는 이 환경의 문제도
개선할 수. 코로나19로 연등회까지 취소된 등 불교계 안팎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 법문과 기도가 어우러진 복령사의 화엄법회는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부처님 깨달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울산 남부경찰서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행사를 열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경승실에서 효암 스님과 증관 스님, 현우 스님 등의 경승단과 변용빈 남부서 불자회장을 비롯한 불자 경찰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조종혁 남부경찰서장은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존중과 지지를 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승실장 동진 스님은 올해 봉축표어인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처럼 더 좋은 세상이 되도록 경찰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11월까지 전국 117개 공사립대학 박물관에서 초중고교생과 성인이 참여하는 박물관 기류의 인문학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주 곤충박물관에서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곤충을 잡아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한국등잔박물관에선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세상을 바꾼 빛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보물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불상 2점이 경매에 나옵니다. 미술품 경매업체 K옥션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진행하는 5월 경매 간송미술관 소장품인 보물 284호 금동열애 입상과 보물 285호 금동고살 입상이 출품됐다고 밝혔습니다. 단돈 10,000원으로 클래식부터 재즈, 국악까지 다채로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예술의 전당 아티스트 라운지가 재개됩니다. 예술의 전당은 오는 27일 저녁 8시 IBK 챔버홀에서 석 달 만에 아티스트 라운지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회가 전격 취소되면서 올해는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연등회를 볼 수 없게 됐는데요. 국가적 재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가장 우선이라는 불교계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었습니다. 사찰을 찾는 관람객과 신도들의 감소로 어려움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국난 극복에 앞장서겠다는 불교의 동체 대비 정신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불교계 결정이 더욱 의미 있게 우리 사회에 회양될 수 있도록 모두가 정진의 길에 함께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월 20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